은퇴를 앞두고 누구나 한 번쯤은 꿈꾼다. 이젠 출근 걱정도 없고 시간은 온전히 내 것이라는 환상. 평일 한낮에도 여유롭게 공원을 거닐고 늦은 아침 햇살을 받으며 커피 한 잔을 즐기고 때론 여행도 떠나는 노년의 삶. 그러나 막상 그 시기에 들어서고 나면 우리가 그리던 은퇴라는 단어는 생각보다 훨씬 차가운 현실의 얼굴을 하고 있다. 특히 가장 직면하게 되는 문제는 생활비다. 국민연금이든 개인연금이든 정기적인 수입은 줄어들고 고정 지출은 여전하다. 그동안 간과했던 공과금, 식비, 병원비, 그리고 무엇보다 예기치 못한 지출들이 한 달 한 달을 버티게 만든다. 이 글은 60대 은퇴자 3명의 실제 생활비 내역을 바탕으로 우리가 마주해야 할 현실적 삶의 풍경을 담고자 한다. 첫 번째 사례는 서울 구로구에 거주하는 65세 김정호 씨의 이야기다. 김 씨는 은행에서 33년간 근무하다 60세 정년 퇴직을 했고 현재는 부인과 단둘이 살고 있다. 두 자녀는 모두 독립한 상태며 김 씨는 퇴직 후 국민연금 약 130만 원과 개인연금 30만 원, 총 160만 원 정도로 월 생활비를 꾸려간다. 고정 지출로는 관리비와 공과금이 평균 25만 원, 식비가 약 50만 원, 교통비 10만 원, 통신비 8만 원이 들어간다. 부부의 건강을 고려해 병원비와 약값으로 20만 원가량이 매달 지출된다. 여기에 부인의 취미생활비와 약간의 문화생활비를 포함하면 한 달 평균 160만 원 정도가 소진된다. 김 씨는 이 정도면 그럭저럭 살아가는 셈이라고 말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외식 한 번, 친구들과의 술자리 한 번도 마음 놓고 할 수 없는 생활이 됐다고 털어놓는다. 생활은 가능한데 재미가 없다는 그의 말은 노년의 경제적 여유가 단순히 생존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과 직결된다는 걸 느끼게 한다. 두 번째는 경남 창원에 사는 68세 박말순 씨의 사례다. 박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혼자 생활하고 있으며 월 생활비는 약 87만 원이다. 수입은 국민연금 72만 원과 아들로부터의 용돈 15만 원. 그녀의 하루는 절제와 절약의 연속이다. 식사는 주로 반찬을 대량으로 만들어 나눠 먹고 쌀과 김치 등은 지인에게 얻거나 공동 구매를 한다. 관리비와 공과금은 20만 원 안팎, 통신비와 교통비는 각 5만 원 정도, 병원비는 평균 10만 원 수준. 문화생활이나 여행은 아예 고려 대상이 아니다. 나도 예전엔 해외여행이 꿈이었는데 지금은 동네 마트 가는 것도 큰일이라며 웃어 보이는 박 씨의 표정은 씁쓸하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처한 환경을 비관하지 않는다. 오히려 돈보다 중요한 건 건강과 사람이라며 가까운 경로당에서 봉사활동을 하거나 취미활동 모임에 참여하면서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다. 그나마 외롭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같은 처지의 사람들과의 교류 덕분이라고 말한다. 세 번째는 전북 익산에 거주 중인 63세 이성규 씨의 사례다. 이 씨는 건설업계에서 일하다 일찍 은퇴했으며 현재 부인과 함께 소형 빌라에서 생활하고 있다. 은퇴 전 저축한 금액 일부를 활용해 월세 대신 자기 집에서 살고 있지만 고정 수입은 국민연금 95만 원이 전부다. 이 씨의 한 달 생활비는 평균 110만 원 수준. 식비 45만 원, 공과금과 관리비 20만 원, 건강보험료 및 병원비로 15만 원, 통신비와 교통비를 합쳐 10만 원, 그리고 손주들 용돈이나 경조사비 등으로 평균 20만 원이 들고 있다. 이 씨는 생활 자체는 큰 무리는 없지만 돈을 모으던 시절보다 훨씬 더 돈이 빠르게 나간다고 말한다. 예전에는 모으는 재미가 있었다면 지금은 줄어드는 통장을 바라보며 불안함이 커진다는 것이다. 게다가 어느 날 갑자기 냉장고가 고장나거나 치과 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여유 자금이 없는 탓에 당황할 수밖에 없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겉보기에는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모두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점이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충분한 생활이 어렵고 여윳돈이 생기지 않으니 취미나 문화생활은 사치가 된다. 친구와의 술자리, 손주에게 주는 용돈조차도 일종의 재정적 모험이 되어버린 것이다. 더욱이 물가 상승, 병원비 부담, 예기치 못한 가족의 도움 요청 등은 언제든 이들의 생활을 위협할 수 있는 불안 요소로 작용한다. 결국 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수입이 줄어드는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과 행복의 범위가 제한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우리는 은퇴를 마치 인생의 휴식기처럼 포장해왔다. 그러나 현실은 분명 다르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생존의 시작이다. 그 시작선 위에 선 사람들은 말한다. 돈 걱정이 없다면 얼마나 더 따뜻한 노년을 보낼 수 있었을까라고.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이 은퇴를 준비 중이라면 생활비라는 단어를 더 이상 남의 얘기로 넘기지 말아야 한다. 하루하루의 지출이 쌓이면 그것이 바로 인생의 무게가 된다. 현실을 직시할 때 그 안에서 비로소 진짜 은퇴 준비는 시작된다.
은퇴 이후의 생활비 문제는 단순한 경제적 이슈가 아닌 삶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요한 요소다. 그동안 수십 년간 정기적으로 들어오던 급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대신 연금과 예금, 때로는 자녀의 지원에 의존해 살아가야 하는 새로운 체제 속에서 우리는 익숙했던 소비 습관과 가치관을 재조정해야 한다. 특히 대한민국처럼 빠른 고령화와 불안정한 연금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중장년층에게 은퇴 이후의 생활비는 생존과 직결된 현실 그 자체다. 우리는 그동안 준비된 은퇴라는 구호 아래 다양한 금융 상품과 자산 운용 방식을 이야기해왔지만 정작 다수의 은퇴자들이 맞닥뜨리는 건 은퇴 전에 예상하지 못했던 각종 지출과 그냥 살아가는 것조차 벅찬 하루하루다. 생활비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삶의 형태를 결정짓는 기준선이다. 한 달에 얼마를 가지고 사느냐가 곧 그 사람의 식사 방식, 주거 형태, 병원 이용 빈도, 여가의 밀도, 심지어 타인과의 관계까지 규정해버린다. 앞서 소개한 3명의 60대 은퇴자들이 보여준 생활은 절제와 긴장 속에 이루어지고 있었다. 겉보기에는 평온한 노년 같지만 그 속엔 지출 한 줄, 지갑 한 번 열 때마다 머릿속에서 치열한 계산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한국형 은퇴의 민낯이며 우리 모두가 도달할 가능성이 높은 보편적 미래다. 특히 1인 가구 증가와 고령층의 단절 문제는 생활비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든다. 가족 내 돌봄이나 지출 분담이 어려워지고 홀로 거주하며 모든 고정비를 혼자 감당해야 하는 현실은 기존의 가족 중심 노후라는 전제 자체를 흔들어 놓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구조가 앞으로 더 확대된다는 데 있다. 은퇴를 앞둔 베이비붐 세대는 과거 부모 세대와 달리 높은 소비 수준과 도시 생활을 기반으로 살아왔고 그만큼 생활비에 대한 기대치도 크다. 하지만 현실은 연금 수령액의 한계, 물가 상승, 의료비 급증 등으로 인해 그 기대를 무너뜨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생활비의 구체적 관리가 은퇴 준비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단순히 얼마를 모았는지가 아니라 은퇴 후 매달 어떤 지출이 발생하고 어떤 방식으로 절감 가능한지를 체계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은퇴 전부터 자신의 지출 패턴을 면밀히 분석하고 불필요한 항목을 줄이며 소득 대비 생활비 비중을 낮추는 것이다. 특히 의료비와 통신비, 공과금은 많은 은퇴자들이 간과하는 고정지출 항목이다.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건강관리의 생활화, 통신요금제의 구조적 조정, 에너지 절약형 주거 습관 정착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식비를 줄이는 방법 역시 단순한 절약이 아닌 질 좋은 소비의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저가 식품 중심의 소비는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장기적으로 의료비 상승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가정 내 조리 중심 식단과 공동구매, 지역자원 활용 등을 통해 건강과 비용을 동시에 잡는 방식이 필요하다. 한편 자산의 구조적 재편도 중요하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것이 생활비 확보의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영목이지론이나 주택연금 등의 제도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보유한 채 유지비만 지출하는 방식은 결국 자산의 활용도를 떨어뜨리고 현금 흐름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주택은 더 이상 노후 보장의 상징이 아니라 적극적인 생활비 조달 수단으로 인식돼야 한다. 또한 은퇴 이후에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소득 활동을 유지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단기 일자리, 재능 기부를 통한 소액 수입, 지역 공동체 활동 참여 등은 단순한 수입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낸다. 그것은 소득을 넘어 자존감과 사회적 관계라는 또 다른 노후의 자산이 된다. 이제 우리는 은퇴 이후의 삶을 줄어드는 돈에 맞춰 사는 삶으로만 정의하지 말고 새로운 경제 모델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인식해야 한다. 그것은 더 이상 기존 방식의 연장선이 아닌 전혀 다른 방식의 생활 전략을 요구한다. 일정한 수입이 끊긴 상황에서 정기적인 소비를 지속하려면 반드시 고정지출 재구조화가 선행돼야 하며 새로운 지출 방식을 위한 생활의 리디자인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정책적인 지원 역시 한층 더 정교해질 필요가 있다. 단순한 연금 확충이나 기초생활 지원만으로는 현실적인 은퇴 생활비의 압박을 해소하기 어렵다. 보다 섬세한 정책, 예를 들어 지역 밀착형 건강관리 지원, 공공임대 확대, 1인 고령 가구를 위한 생활비 절감형 서비스 도입, 공공교통비 감면 확대 등이 필요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은퇴자들이 냉장고 안을 들여다보며 이번 주는 어떤 식단으로 버틸까를 고민하고 있고 통장을 보며 이달은 병원에 갈 수 있을까를 걱정하고 있다. 그들의 목소리는 크지 않지만 무겁고 진지하며 그리고 매우 현실적이다. 우리는 이 목소리에 응답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미래를 준비하는 세대의 책임이며 우리가 닿게 될 미래를 보다 나은 방향으로 설계하는 일이다. 은퇴 이후의 생활비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삶의 존엄을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그 경계선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현실을 똑바로 바라봐야 한다. 그리고 늦기 전에 우리의 은퇴도 다시 설계해야 한다. 과거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시대가 오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소망이 아니라 전략이다. 감성적인 위로가 아니라 구체적인 대응이다. 생활비는 피할 수 없는 진실이며 은퇴 이후 삶의 윤곽을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변수다. 그러므로 삶을 위한다면 우리는 지금 생활비부터 다시 써 내려가야 한다.